전세 시장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8월 전세대란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8월 전세대란이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죠. 지금부터 꿈틀꿈틀 돼야 되는 거고 8월 전세대란이 오니까요 내가 8월에 만료니까 8월에 계약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 보통 2개월 전에 통보하잖아요. 연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집주인이랑 이야기도 그때 되고 그러면 전셋집 알아봐야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8월 전세대란 온다는데. 안 온다는 얘기죠. 전세 수요가 줄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전세 수요가 줄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고 전세자금 대출 시장에 지금 굉장한 위험 신호가 떴더라. 자,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떴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167조 원인데 이 중에 2030이 60%를 육박한다. 그러면서 2030의 비중이 계속 커졌다는 거죠. 자, 2030은 무슨 세대요? 요즘에 MZ세대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MZ세대는 어떤 세대냐? 정보가 빠른 세대죠. 영끌 이런 거에 휘둘리는 거 보면은 정보가 정확한 세대는 아닌데 정보가 빠른 세대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뭐 내 집 마련 이런 거는 내가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에는 금방 속을 수 있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전세랑 월세를 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가에 대해 비교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전세가 유리해지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많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2019년에는 56.5%였는데 2021년에는 61.2%까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대출액 비중도 늘어났다. 어차피 대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같이 늘어나는데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 2030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한 50, 60 되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가 전세 시세가 한 5억이고요 월세 시세가 5천에 80 정도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 한 4억 정도 받아가지고 5천 정도 돈은 있어요. 충분히 4억 정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 나오는 이자가 한 60만 원이에요. 아 전세로 가는 게 싸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는 이동을 하죠. 근데 반대로 5억 전세가 있는데 4억 빌려가지고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1억에 80짜리 월세가 시세더라. 그럼 월세로 가는 게 20만 원 이득입니다. 그래도 이동 안 해요. 왜? 그냥 전세가 좋아서. 또 그런 인식들 있죠? 전세가 월세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빌라에서 고기 구워 먹지 마라. 월세 사는 주제에 라고 말한 사람도 집주인 아니고 전세였죠. 전세가 월세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월세로 이동 안 할 수 있어도 2030은 다르다. 자, 그래서 보면요. 2030 전세 대출이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늘어난 거 보면은 쭉쭉 늘어났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상승률을 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30대까지만 해도 다른 나이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문제는 20대가 확 움직이다가 코로나 이후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20년 8월부터 금리가 슬슬 올라가니까 늘어나다가 상승률이 뚝 떨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2030 세대들이 특히 뭐 30 세대도 여기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2030 세대들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제 슬슬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이었지만 이거 6월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꾹쭉 유지될 때는 되다가 이제 고금리 되면은 정부에 빠르고 전세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였던 2030 세대들이 청년층들이 이제 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전세 가격은 잔뜩 올려놔서 대출은 엄청 받아야 되는데 시드머니는 없고 그만큼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이 월세 부담보다 조금 크다가 아니라 훨씬 크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역시 시중금리도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엄청 많이 빠질 거다. 과거 똑같은 금리일 때보다 대출금리는 훨씬 높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지금 채권금리를 봐봐라. 거기다가 저금리뿐만이 아니라 뭐가 도움이 됐어요? 공적보증. 공적보증 뭐예요? 주금금. 전세자금 대출 떼일 염려 없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들어갔죠. 근데 전세의 장점 월세처럼 따박따박 나가는 돈이 없다. 단점 보증금이 커서 위험하다. 그래서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경우요 물론 월세 산다기보단 그래도 전세 사는 게 있어 보이지 않냐. 또 2030 같은 경우도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월세집으로 마련하기 그렇지 않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제외하고 따박따박 나가는 돈이요 MB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돈은 계속 나갑니다. 근데 월세는 고정금리라면 전세는요 변동금리인 거죠.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재계약하기 매우 꺼려지죠. 따박따박 돈은 계속 나간다. 그리고 보증금 위험은 훨씬 커졌죠. 전세 대출이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전세 대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요
집값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세 대출이 붕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미 집값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세 대출마저 붕괴되게 되면은 이제 집값 붕괴는 순식간이다.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이 슬금슬금 붕괴되고 있죠. 왜? 월세보다 이자가 많이 나간대요. 거기다 공적 보증도 축소한다고 하죠. 왜 축소해요?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공적 보증한다고 해서 갭투기꾼들한테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지 왜 이걸 정부가 회수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를 하느냐. 이거 법을 바꿔야 돼요. 왜? 부동산 잡겠다라고 말하는 대통령, 말하는 국토부 장관,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전세 사기 피해를 어떻게든 갭투기꾼에게 회수하는 법안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회수가 안 되면은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가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개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 자산이니까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기를 쳐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 피해를 세입자가 보고 피해를 정부가 봐야 돼요? 갭투기꾼들은 경매 넘겨버리고 빠져버리고. 거기다 금리 인상 계속되죠. 올해만 3번 올렸고 지금 볼컷이 금리 인상 이야기 나왔다. 볼컷이 금리 인상 어떻게 해요? 고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린 사람이죠. 그래서 파월도 볼컷 이야기하고 있고 이창용도 볼컷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금리 인상 부담은 심각하지 않다요.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2달째 추월하고 있다. 물론 정보가 늘어나면서 예전에 월세 확정일자 안 받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해봤자 최우선 변제권 받으면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도 하면서 월세 신고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도 있고, 여기에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거. 전세는 재계약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월세는 폭등하진 않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폭등하려고 하니까 5% 하면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까지. 아직까지는 전세 대출이 다른 거 다 줄어드는데 전세 대출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 오래 안 간다. 그리고 이딴 이야기하는 인간들은요,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야 되죠. 8월 전세 대란 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지금 분위기에 8월 전세 대란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며칠이에요?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이면은 이미 전세 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미 전세 대란 나야 돼요. 근데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위기만 오고 있죠. 월세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이유 뭐예요? 그리고 8월 전세 대란 날려면은 신규 계약이 갱신 계약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은 신규보다 갱신이 높다고 하고, 그런데 누적 자료를 보면은 신규가 더 높죠. 갱신보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신규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갱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누적은 신규가 더 높은데 지금 보면은 신규나 갱신이나 거기서 거기다. 전세 대란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고, 임대차법 폐지합니다 혹은 개선합니다 이딴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돈 안 돌려주고 좀 더 버티라고 한 다음에 돈 안 돌려주면 지가 무슨 수로 할 거야? 회수할 거야. 그때까지 몇 달 걸릴 텐데. 그러면 그때 임대차법 폐지되면 더 비싼 전세 받아서 돌려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전세 매물 확 줄였는데 폐지되고 내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되겠어요? 됐나 치더라도 폐지되면 뭐가 달라져요? 지금 신규나 갱신이나 또이또인데? 전세 대출이 감소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전세 대출이 감소했어요. 그럼 전세 시장에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유동성과 수요가 줄어들죠. 돈이 줄고요. 전세 대출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전세 대출을 받던 사람이 안 받는다는 소리죠. 받던 사람이 안 받는다. 물론 여기서 내가 코인 대박 냈어. 주식 대박 냈어. 그래서 전세 대출 안 받아도 전세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갚고 매매 시장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전세 살다가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세니까 전세 대출을 갚고 월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도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되면 어떻게 되죠? 중학교 교과서에도 답이 나온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상대적 공급 과잉이 되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돈도 줄고 수요도 줄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8월 전세 대란 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구라질이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냐?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부담이 가죠? 다주택자들이 역전세를 따라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럼 다주택자들이 자금난이 왔다.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엔 뭘로 간다? 경매가 나오든 급매가 나오든 다주택자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가격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 유동성 감소,
요 세 개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것만 방어해서 요것만 방어하려고 계속 8월 전세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집주인들이 버티면 그래도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론, 전세자금대출 위험해졌다. 일단은 2030이 많이 받았죠. 2030이 많이 받은 이유는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렴하지 않아졌다. 저렴하지 않아지면 합리적이지 않아진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2030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다. 자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요 감소, 유동성 감소. 이게 전세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고 이게 매매 가격 하락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8월 전세대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 그리고요, 전세 시장에 규제 필요하다. 어떤 규제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나중에 붕괴가 되면은 은행권에서 차액만큼 전 집주인에게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은행에서 계속 가져갈 수 있잖아요. 왜 저거를 세입자들이 뒤집어 써야 되고 국가에서 뒤집어 써야 되냐? 전세보증보험은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회수해가지고 전세보증보험 허그에 계속 채우도록 만들어야죠. 집주인한테 회수해서. 경매 넘어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돼버리는 그런 시스템 지금 없애야 된다. 요것만 잘해도 전세시장에 DSR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깡통전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세에 상한을 한다든가 혹은 얼마 이상 전세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공시가격에 맞춰서 전세 상한을 준다든가 혹은 DSR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